우리 특히 남학생들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그냥 대입 포기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살면. 서로를 왜 막 계속 건드리지? 너희기다야 너희기 뭐 이런 건가? 자, 제가 가전체 설명하면서 가전체가 우리나라 뭐에 영향을 줬다? 소설 등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렸죠? 입에다 쏙 집어넣고 끊어가지고 쏙쏙 집어넣고 마스크 바로바로 끼세요. 기억나시죠 그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설이 어떻게 나왔나? 자, 이 해답지 정답과 해설 부분의 39페이지에 보면 이생규장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다행히 얘는 이제 너희들 보기 좋으라고 거의 뭐 줄거리를 다 주고 있어가지고 크게 볼 일은 사실 없긴 없어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썼냐면 김시슬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여기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완전 전기, 초기의 한문소설이라고 특징을 여기 써있는데 한문소설이에요. 한문소설이고 고려의 설화와 폐관문학 그리고 가전체와 중국의 소설 형식의 영향을 받았죠. 폐관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재밌는 것들을 엮어가지고 그걸로 출판을 하는, 편집을 해내는 그런 사람을 폐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관문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 엮음질, 모음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전체와 중국 소설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한문 소설이 이제 발생한 게 초기 양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아까 뭐 바리의 공주 그렇고 뭐 가전체도 그렇고 굉장히 현실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 소설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일수록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 김시습이라는 분의 그 금오신화가 대표적인 작품인데 그 안에는 5가지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들이 들어있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막 이 만복사라는 절에서 부처하고 바둑놀이 같은 거 뭐 이런 그런 거라서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재밌습니다. 임재, 화사수성지, 원생몽유록 대표적 작품들은 그런 거고 우리가 배울 거는 이생규장전이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고전소설을 제대로 선생님이 가르치면은 고전소설의 특징부터 막 자세히 가르치는데 우리가 뭐 그걸 할 시간은 없고 여기에 등장하는 부분, 그래서 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만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쭉 보시다 보면 되게 독특한 부분이 이 시가 삽입돼 있어요. 고전소설에 이런 유형이 되게 많고 이 시가 삽입됐으면 당연히 이건 출제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고전소설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이거는 하면서 그때그때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얘도 역시 이생규장전이네요. 전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까 여기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중국에 있는 그 신화의 모티브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우라는 사람이 쓴 전등신화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 내용이 금오신화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갑니다. 이생규장전은 우리나라 최초 한문소설집인 금오신화에 수록된 5편의 단편 중 하나래요. 전반부는 이렇게, 후반부는 나눠서 남녀간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현실적 내용, 후반부는 살아있는 남편과 주부녀의 이 정기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 그럼 주제가 뭐냐? 관습과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의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게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소설은 다 똑같아. 소설 역시 우리가 제목을 보고요. 누구 찾을 거니? 서술자 찾을 거야. 자,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니까 시점이 뭔가요? 안 찾아봤구만. 시점이 뭐예요? 그렇지, 전지적. 고전소설은 대부분 그냥 다 전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전지적이냐 1인칭이냐 뭐 3인칭이냐 이게 이 시대에 그 개념이 있었겠냐고. 그냥 그렇게 그 당시에 다 이렇게 그냥 쓴 거지. 그리고 여러 개로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제 분화가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따라 나오는 특성들이 있어요. 뭐 서술자의 개입, 편집적 논평 그런 거 나오는 나중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자가 들려주는 이제 줄거리를 파악해가면서 들을 건데 그 줄거리 속에는 인물, 사건, 배경
이야기죠. 이야기. 이제 내용 파악 문제가 당연히 나오고 인물의 특성, 정보, 인물 정보, 그 다음에 사건 속에는 어떤 갈등의 유형이, 어떤 갈등 현상이 나타났냐, 그리고 배경은 왜 이걸로 설정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관습과 운명에 저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갈등 양상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개인과 관습의 싸움이겠지? 그치? 관습이 개인을 막 흔드는 거야.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명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결국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갈등 구조가 명확해서 소설의 형태를 잘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서 또 잘 나오는 문제 요약이 뭐냐면은 제가 설명하면서 해드릴게요. 송도의 준수한 용모와 뛰어난 재주 밑줄 칠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재주,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어떻게 그려져 있다?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 있고 이런 제자가인. 현대소설 우리 배워봤지만 어디 그렇던가요? 현대소설은 아니죠. 그야말로 진짜 짠내나는 정말 리얼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반면에 고전소설은 제자가인, 어려운 말로 제자가인이라고 표현해요. 제자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고 가인은 아름다울 것자를 써서 제자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최초 한 문제도 이생이 살았대. 자, 주인공 나왔네. 동그라미 치세요. 전형적 인물 유형, 제자가인. 어느 날 봄날 귀족집 담장 너머로 아름다운 최씨 여인을 보게 된다. 여기서 나왔네. 서로 사랑 밑줄 관계 파악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 자, 근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소설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을 주고받으면서 인연을 맺게 된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여기도 양반 아니야? 문제 없는데? 춘향전 같은 것도 아닌데? 자, 근데 별표. 그 당시 귀족 집안에는 뭐가 안 돼? 엄격한 규율로는 두 사람의 자유연애가 안 되는 거야. 그지? 그게 뭐지? 관습이죠, 관습. 관습이 장애물로 등장하는 거야. 1차 위기가 온 거죠. 그죠? 멀리 보내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면 소설이 안 되지. 그죠? 이게 최씨 여인이 알아듣자 죽으려고 그러면 거의 막 죽게 생겼어. 상사병 걸려가지고. 부모는 이생의 부모를 설득해서 두 사람을 혼인시켜. 행복한 시절을 보냈어. 그러면 소설이 시시하잖아 또. 그래서 한 번 더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홍건적의 난이라는 외침이에요. 외침. 그러니까 난이라는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또 두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여인은 정조를 지키려다가 칼에 죽어요. 비극이네. 2차 위기. 이번에는 그게 뭐냐면 운명이죠. 운명.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어. 외부 침입에 의해서. 외침에 의해서 운명에서 죽었단 말이야. 죽음이야. 죽었으니까 끝인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겨내.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다가 쓸쓸히 집을 지키던 이생에게 아내가 나타났는데 죽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반갑게 맞았다.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원천은? 죽은 사람도 맞아들일 수 있고 부모가 반대해서 알아놓아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힘이 뭐예요? 원천이 뭐예요? 사람. 그치?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죽음도 불쌍한. 그치? 어떤 관습과 어떤 운명과 뭐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불사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노래래. 그런 작품인 거죠. 맞아요? 주제가 뭐겠어 그러니까. 죽음까지 초월한 남녀의 사랑. 멋있다 그치? 비현실적이지. 너희들한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대화합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또 많이 나오는 대화 시험 유형이 뭐냐면 말하기 방법이에요. 말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소설 많이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대화 중에 긴 부분이 많이 나와.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하면 지루해서 못 보겠지. 보통 고전소설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길게 말을 해. 거기서는 뭐가 나오고 가능성이 크냐면 말하기 방식. 아니면 이 내용을 물어보는 이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A 부분을 보면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굉장히 길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에. 최씨 부인이 되게 길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인은 어디로 피난할 목숨을 보존하였어? 이생의 손을 꼭 잡고 통곡 밑을 칩니다. 왜 울어? 아까 왜 죽었다고 했지? 정주를 지키려다가 칼을 찔러 죽었어. 그렇게 죽으면
눈도 못 감겠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야. 저는 본디 양가에 딸렸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자주 받아 자수와 반지를 썼고 이게 지금 현대적 코드로는 안 맞아. 그치? 시사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교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굉장히 적극적인 거네. 그치? 자, 이생규장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 이유가 됐죠.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나를 너가 유혹했잖아 이런 얘기지.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을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무슨 얘기야? 잊고 한 번 보고도 잊혀지지 않아서 또 만난 거야. 그치? 맨날 몰래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이 엄청 깊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세가 이렇게 되자 사세라는 건 상황, 일이 되어가는 형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횡액은 잘 나와요? 뜻밖의 재앙이야. 횡액 갑작스러운 뜻밖의 이런 일이고 액은 알죠? 액땜한다고 들어왔지. 재앙. 그런 일이 생겼어. 그게 뭐야? 이런 거 니네가 맥락상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횡액이 만났다는 건 뭐야? 그렇죠. 홍건적이 쳐들어왔어. 나의 순결을 빼앗으려고 했어. 그래서 부러움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진 않았지만 몸뚱이는 지능창에서 찍힘을 당한 거였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면만은 인정으로는 참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운명이 그렇게 만든 거겠지만 그러니까 운명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사람이 겪을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얘기했죠. 저는 나무가 공격한 산골에서 헤어지도록 짤기른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 나오죠? 비유적 표현이야. 원가 내용은 뭐냐? 자기. 70분. 있나요? 집도 없고 부모도 잃었고 피곤한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으면 한스러웠습니다. 자, 밑줄 칠게요.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여기서 이제 인물의 가치관 같은 것도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가치관은 뭐가 더 중요해? 정절이 더 중요한 거야. 목숨보다도. 자, 최전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상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버려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자, 밑줄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 지금 이렇게 비록 죽게 됐지만 결국 어쨌든 그렇게 행복했던 아름다웠던 당신과 사랑했던 그런 내용 당신과의 첫 만남 이런 것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아 그래도 이렇게 되려고 그랬던 건가 봐요 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죠. 운명으로. 이제 봄바람이 깊은 산 골짜기에 불었고 환신이 이승이 되어 돌아왔으면서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 환신이 뭐냐면 실체는 아니야. 너는 환영 들어봤지? 환각, 환청. 몸인데 환신이야.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약간 4D? 아니 뭐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이거 이렇게 안경 쓰고 하는 거 있잖아. 4D? 아니야. 뭐지? VR 맞아. 거기서 막 사람 만들어내는 거 이제 막 나오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얘도 지금 거의 현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해석이 어려워. 해석.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해석 자체가 어려워. 해석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제 내용 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알고 있었다. 이생은 그녀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히. 삼세의 깊은 인연을 맺은 몸,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에 되살려 결코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군께서 지금도 삼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옆에 있고 싶다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 만약에 남편이 그건 좀 귀신인데 그래도 막 이러고 그러지 않고 마이 프레저라고 얘기해요. 나의 소원이야. 내 옆에 있어줘 막 이래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함으로써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만큼 그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걸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느덧 몇 해가 지났어. 자, 여인이 이생에게 말합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자 뭐야? 처음 만났지? 그 다음에 부모님 허락받고 어렵게 결혼했지? 그 다음에 홍건적 난 이후에 우리가 어렵게 만나서 환신의 몸으로 다시 한번 그치? 결합을 했죠? 3번을 했어.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하면서 헤어짐을 고하죠. 헤어지자고요.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러냐 그랬더니 젖은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작품은 어디로 가냐? 비극으로 가고 있죠. 아시겠죠?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 작가가.
근데 작가는 뭘 선택했냐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저와 난군의 면분이 끊이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신시켜 난군을 잠깐 뵐 수 있겠다는 거야.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미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 자, 시비 잘 나옵니다. 시비는 여자 종이에요. 종. 시비 진짜 잘 나와. 이런 단어들을 조금 익숙하게 해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고전 시가를 풀 때 맨날 나오는 게 있어. 승상. 재상의 이름이야. 승상. 그 다음에 대경, 대노, 대희. 크게 기뻐하며, 크게 놀라며, 크게 화내며 이런 것들. 그런 걸 알아두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제 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를 권했어. 자, 옥루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 이런 거 쫄지 말란 말이야. 여기 옥루춘곡이면 어때고 세비지면 어때? 중요하지 않아. 모르는 노래 나왔다고 한자 나왔다고 쫄지 마. 내용이 중요하지. 도적제 누구야? 홍건정이죠? 때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이 원앙은 누구겠어? 물어볼 수 있죠. 이생과 최씨 부인이겠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두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네. 그러면서 지금 봐봐. 상황을 잘 봐봐. 이 노래 왜 부르니 이게 지금? 이별을 구하려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돼? 이별이 들어가야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은 사경을 헤매는 거야. 그치? 왜? 갑자기는 어려워 죽겠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침착하게 상황에 따른 반응을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맥락상 헤어지자는 거잖아. 그치? 그럼 B 한번 해보자 우리가 B. 자, 볼게요. 답이 1번이어가지고 1번에서 되게 시시해졌는데 다른 곡 해볼까? 한 그루 백꽃나무 외로움의 벗사물이 시름도 한 만달 달 밝은 이 밤에 외로운 창가에 홀로 누웠으니 어느 곳 고운님이 통서를 불어오나. 이거는 지금 같이 있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부재인 상태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우리 님은 어디 갔지? 나 혼자 외로운데? 맞니? 상황이 완전 다르지? 지금 여기 보면은 외로움의 벗사물이야. 난 백꽃나무를 외로움을 벗사물게. 아, 이렇게 달 밝은 밤에 홀로 있네? 아니잖아. 그치? 상황이 틀렸어. 그 다음에 봄추위 쌀쌀한 바람 명주석상 팔랑이고 애달파라 몇 번이나 향로에 불 꺼졌던 곳 저문배 눈썹인 양 가물거리고 저녁구름 양산모양 퍼졌는데 비단장막 원앙이 불에 뉘로 더불어 논이는 거 똑같네. 그치? 비단장막 원한 이불은 맨날 나오는 거고 뉘로 더불어 논이는 거 누구랑 같이 덮고 노냐 이거잖아. 이것도 님의 부재 상태야. 그치? 틀렸어. 읽어보니까 어이없지? 틀린 사람, 맞은 사람. 많이 맞았네. 나 혼자 걱정했네. 자, 내 홀로 또 나왔는데 홀로잖아. 홀로. 사창에 앉아 수놓기가 싫어지는데 100가지 꽃구슬에 꾀꼬린 다정이 울고 있고 난 아니네. 근데 아니잖아. 난 헤어져서 슬픈 거지만 님과 같이 있지 지금. 상황이 달라. 소순한 서릿바람 마찬가지로 슬피 오는 임생각 솟는 눈물 바늘귀 떨어지네. 얘도 마찬가지야. 답 1번이죠. 그렇게 찾는 거고.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목에 겨워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생들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고 밑줄 쳐라.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윤주야, 너 사랑하는 여자 위해서 같이 죽을 수 있어? 아니지요. 솔직하네 되게. 너무 사랑해. 같이 죽으면 안 되죠 솔직히. 그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이후에 친척과 노목들이 서로 각각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벌어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세를 줬을까. 부인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하고 있죠. 파악해야 돼 이거를. 왜냐면 내가 그냥 도망갔잖아 나는. 아내가 거기 남아서 시체를 다 수습해준 거야. 가르쳐보죠. 옛사람의 말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일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자, 이거 유교적 효자상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인의 천성이 순효하고 순수한 효심이니까 인품이 아주 훌륭한 지극한 효성. 인정이 두터운 때문에 감격해 마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소.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에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라면서 자 밑줄 칩니다. 아내는 산 사람을 더 이상 미혹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 반면에 이생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마. 너도 그냥 같이 있다가 100년 있다가 같이 가면 어때? 라면서 운명에 대한 거부, 그죠? 저항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난군의 수명은 남아있는데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분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법에 위반인데 이색은 모르는 저승법을 들이밀고 있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밑줄 난군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수업하다 눈물 나려고 그래.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칠씨는 뭐라고 얘기해? 그럼 같이 죽을래? 이렇게 안 하고 나 외롭다. 나 외로우니까 같이 죽자라고 안 하고 너까지 이러면 너한테 허물이 묻히니까 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있죠. 대신 유골이 아직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좀 거두어서 잘 비바람 맞지 않게 해주세요 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밑줄 마침내 종적을 갖추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다 전기적이죠. 이것도 그죠? 버스 타고 가면 되게 이상하잖아. 가마 타고 그지? 귀신이니까 그냥 싹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 후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밑줄 두 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절개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결국 무슨 얘기야? 만약에 여기서 이생이 여기서 계속 살면서 재혼도 하고 막 그녀와 잘 살고 그러면 주제가 형성화되지 않지.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거야. 알겠어? 너무 그리워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야. 작가는 다 구체적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1번 문제 보시면 어려운 것만 해드릴 건데 1번 문제 보시면 인물에 대한 파악이면서 동시에 내용 파악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럴 거고 A 부분에 이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A에 드러나는 갈등의 원인과 극복 방법을 각각 다르게 표현한 거야. 자, 얘네들이 이런 갈등을 겪게 된 것, 조심해야 되는 건 갈등이 인물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인물 간의 갈등으로 보면은 이생이랑 지금 최씨분이랑 왜 싸우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상하잖아. 얘네들이 왜 이런 현재의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도적대에 의한 여인의 죽음. 그쵸? 그리고 좀 페이크로 걸릴만한 게 외적 침략으로 인한 가정 파탄. 이 정도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뒷부분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재혼했어요? 아니죠? 네. 여인의 환신에 의한 사랑. 여인이 환신돼서 그 사랑으로서 극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됐죠? 자, 구운몽 갑니다. 구운몽은 별 아주 막 천만 개인데 이거는 실제 천만 개 칠 수는 없겠지만 구운몽 아는 사람? 구운몽 내용 아는 사람? 두 사람이 대답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조용하네요. 자, 구운몽은 이제 당연히 이제 시대가 흐른 거죠. 지금 되게 이거 순서대로 돼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는 되게 좋은데 여기 이제 별표 칠게요. 구운몽이 왜 중요한가 봐. 몽자류 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이 무슨 몽자인가요? 꿈이에요. 꿈. 몽자가 붙어있으면 환농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농.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환몽, 입몽, 각몽. 입 들어갈 입, 각, 깰 각. 그렇죠? 현실과 꿈이 별개의 세계로 주인공은 꿈에서 새로운 인물로 탄생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인물로 탄생해. 다른 인생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액자식 구성입니다. 왜냐면 밖에서 살고 있는 현실 이렇게 생겼어. 현실 속에서의 인물은 이름 주인공 뭐더라? 성진이야. 당연히 얘는 뭐냐면 불도승이야. 불교를 이제 불교에 매진하는 승려야 승려. 승려라고 표현해. 너무 어렵다. 불도자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 이 들어가지 유몽이야 인몽. 들어가면 뭐냐면 양소유. 귀족이야. 완전 다른 인물이야. 그러면은 이게 외화가 될 수 있고 얘가 내화가 될 수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액자식 구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액자식 구성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주 되게 중요한 특징이 보통은 얘가
조신지몽이라고 하는 조신설화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보통. 근데 조신설화의 차이점은 뭐냐면 조신설화도 꿈이야, 꿈. 꿈속으로 들어가는데 얘는요, 특징이 꿈속에서도 조신이고 꿈 밖에서도 조신이야. 또이또이야, 또이또이. 알겠니? 꿈속에 들어가도 조신이고 나와도 조신이야.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되게 신기한 건데 걔는 이거 되게 애들이 헷갈려해. 여기는 특이하게 현실이 천상계야. 그리고 꿈이 인간계예요. 여기 되게 특이하지? 그러니까 얘가 원래 하늘에 있던 애가 인간계로 내려오는 꿈이 오히려 인간계고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성민이 살던 곳이 천상계야. 되게 특이하죠? 얘는 둘이 다 같은 인간계. 그 다음에 깨달음의 내용은 둘이 똑같거든요. 깨달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려요. 부귀 공명. 부귀 공명을 누리면서 인생 무상을 깨닫고 얘는 죽도록 고생해. 그래서 인생 무상. 탐욕의 헛됨. 욕망의 어떤 헛됨. 얘도 욕망의 헛됨이야. 뭐 이런 개념이지? 이런 걸 깨달아. 얘도 승려 언제야, 얘도? 조신설화의 내용은 조신지몽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승려인 조신이 그 김음의 딸, 어떤 양반의 딸을 흠모하게 돼. 그래가지고 막 불만을 갖는 거야. 아, 나 그 여자는 잘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다른 정해진 혼처가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딴 남자랑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부처님 원망해. 귀엽지? 그러다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 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실 나 널 옛날부터 좋아했다. 나 어쩔 수 없이 아빠 때문에 거기를 시집간 거야. 나 사실 너랑 살고 싶어. 이래. 그 둘이 50년을 산다? 근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 막 자식이 굶어 죽고 막 이래. 그 나중에는 이제 한 50년쯤 산 다음에 헤어지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깨요. 그러면서 뭘 느껴? 아, 인간이 느끼는 그 욕망이라는 건 되게 헛된 거구나.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얘는 반대야. 얘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천상계에 있는 승려, 육관조사의 그 제자인 성진이라는 애가 되게 웃겨. 용왕의 생일 파티에 자기 스승의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도교도 나오거든요. 여기 선녀가 8명이 나타나. 얼마나 예쁘겠어. 그리고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지금 북강상에 선녀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천상계 같은 환상적인 공간에 8명의 선녀가 막 얘를 희롱하니까 거기 완전 뿅 가는 거야. 너희들이 게임에 빠지듯이.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알아. 아, 인생 뭐냐.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여인들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하거든? 그래갖고 육관대사가 얘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꿈속으로 얘를 이제 집어넣는 거지. 인간계로 떨어뜨려. 가가지고요. 양소유라는 귀족으로 살게 해. 얘는 중간에 이거 다 쓸지도 없어서 아마 다 생략돼 있는데 8명의 선녀가 같이 내려와. 그리고 얘가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공적을 쌓고 여기저기 무공을 세우고 막 돌아다니면서 8명을 다 만나. 8명이랑 다 인연을 맺어. 그래서 부인이 8명이 되는 거야. 오! 그치? 2처, 6처. 2명의 처와 6명의 척을 두고 살아. 근데 그 8명이 다 사이가 좋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데서 승상의 자리까지 오르고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그냥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됐는지 등고절이라는 여기 나오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국화주를 마시는 명절이 있어. 그런 절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갑자기 얘가 주변을 쭉 둘러보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여기 그 당대를 호령했던 임금들의 뭐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빈 터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뭐지? 저렇게 천하를 다 가졌던 사람들도 결국은 저렇게 한줌의 죄가 되고 저렇게 다 폐허가 돼버리는데 이게 다 뭐지? 영원하지가 않잖아. 준서, 그지? 그러니까 서준이 봐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인생이라는 건 참 헛헛한 거구나. 헛된 거구나. 인간의 욕망은 다 가져봤자 헛된 거구나.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영원불멸에 불도에 기이해야지. 이렇게 결심해. 알겠어? 그 순간 이제 꿈에서 깨는 거예요. 내용이 대충 이래요. 됐죠? 갑니다.
주인공이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몽자료 깨닫는다는 뜻이야. 꿈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고전소설의 한 부류를 이룬다. 자, 그중 구운몽은 주인공이 꿈을 통해 인생 무상을 깨닫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 내신에서 나오게 되면 무조건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제목입니다. 제목. 이게 뭐야? 구름이거든요. 인생 무상. 이게 주제지. 이건 뭐야? 주제지 구조? 꿈. 한봉 구조. 구조. 그럼 얘는 뭘까? 아까 몇 명? 성진이 하나랑 8명. 여기서 재밌지? 인물 수. 제목 잘 적자. 양반사회 이상을 반영한 양반소설의 대표적으로 작자의 국문의식이 반영됐다.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국문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후대 소설에 영향을 줬고 몽자리 소설의 효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설명이 있어요. 근데 부음몽의 의미. 자, 앞부분 줄거리 당나라의 육관대사는 연화봉에 도장을 열어 도를 실천하며 제자를 길렀는데 그중 성진이라는 제자가 가장 뛰어났다. 자, 성진 동그라미 치세요. 대사의 명을 받아 용궁에 다녀. 정기적이죠. 용궁 갔다 올 수 있어요? 갔다 와본 사람 지난 여름방학 때 용궁 가본 사람 없잖아. 남학 위부인이 대사에게 보낸 팔선녀를 만나 수작을 한다. 돌아온 후에도 팔선녀를 그리워하면서 불가의 적막함을 한탄하자 선녀와 함께 팔선녀와 함께 속세로 추방한다. 성진은 동그라미 양소연한 인물로 환생하여 과거극제 입신영영하여 승상까지 오면 승상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승상은 중국의 재상이에요. 벼슬이에요. 그래서 승상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고전소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물을 가리키는 지칭어가 계속 바뀝니다. 지금 성진, 양소유, 양승상, 대승상, 승상 막 장난 아니거든요. 누가 누군지 정확히 딱 짚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8명의 부인을 만나 둘은 부인, 6은 첩으로 삼으면서 부경을 누린다. 나이가 들어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히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가을날 두 부인과 6명자와 함께 뒤통선으로 올라간다. 승상이 누구예요? 누구야? 승상이? 양소유, 승진이야. 한가한 곳에 나아간 지 또한 여러 해 지났더니 이제 은퇴했다는 얘기지. 8월 염간은 20날 전후 8월달, 이거는 이제 음력이니까 가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자녀가 모여 11일 연하니 10일 동안 파리했다는 얘기야. 설연이라는 건 연애를 베풀었다는 뜻이거든요. 변화성만함이 그 화려함이 옛날에도 듣지 못하더라. 잔치를 파하고 여러 자녀가 각각 흩어지는 문득 구추가절이 다다르니 음력 9월을 가을이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아름다운 계절. 국화봉우리 누르고 수유열매가 붉었으니 계절적 배경이 나왔고요. 나왔죠? 선생님 말씀드렸던 등보할 때라. 올라가서 이제 취미궁이 자기가 살던 궁전이야. 얼마나 집이 컸으면 궁전이야. 이름이 취미궁. 취미궁에 가가지고 있잖아. 뭐하게 됐니? 높은 데가 있어. 올라가서 800리 진천을 손바닥 분보듯이 하여 가린 것이 없으니 승상이 가장 사랑하는 땅이더라. 뷰가 엄청 좋다는 얘기야. 얘들아. 뷰. 여기니 진천뷰. 그렇지. 대뷰죠. 대뷰. 생일잔치 했어요. 이날 두 부인과 여기 나왔죠? 영양공주와 난양공주. 여기는 몰라도 됩니다. 여성 남자 이름 보세요. 채봉이, 성화리, 추눈이, 경홍이, 요연이 능없는 파. 대에 올라 머리에 국화를 꽂고 추경을 희롱했을. 자, 별표 칩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예요. 입에 탈진이 염호하고 귀에 간연히 슬민지라. 원래 원문은 그런데. 자, 팔진이라는 건 뭐냐면 8가지 음식에 아주 좋은 맛, 진기한, 아주 럭셔리. 알겠지? 주면 안 되고, 좋은 거 아니지? 알겠니? 미슐랭, 염호하고, 실증이 나고, 귀에 관연이, 맨날 듣는 그 음악이 실증이 났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음식이랑 음악을 맨날 들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맨날 파티했다는 맨날 파티. 그치? 굉장히 화려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지. 극지에 이룬 부귀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거야. 추는 아까 그 여자 과합을 붙들고 선홀로 옷고를 입으며 국화도 가득 부어 처처리 차례로 헌수하더니 말이 되게 어렵지만 무슨 뜻이냐면 추는이 그 과일 올라가 있는 안주 올라가 있는 쟁반을 들고 있다는 얘기고 별거 아니야. 서모가 서머리 뭐 했다는 거야? 술 따라줬다는 얘기야. 차례로 헌수했다는 차례로 술을 따랐다는 얘기야.
이윽고 빗긴 날이 곤명지에 돌아서고 구름 그림자가 진천에 떨어지니. 자, 배경 봅니다. 배경이 언제니? 시간적 배경이 언제니? 해질녘 아니니? 노을이죠, 노을. 눈을 들어 한 번 보니 가을빛이 창망하더라. 계절적 배경도 가을이야. 그 뭐야? 점점 끝나가는 거. 소멸되어 가는 거.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죠. 승상이, 자 이제 보세요. 자기의 정서 상태를 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서술자가 설명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잘 보세요. 얘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 옥수를 선택했어. 옥수. 낭만적이다. 갑자기 딱 옥수 피리를 부는 거야. 근데 그 피리가 어떻게? 분명히 피리를 불었는데 오열 오열 알죠? 오열. 막 우는 것 같더라는 거야. 원망하는 것 같대. 우는 것도 같대. 현경이 역수를 건널 적 점리를 이별하는 듯 폐암이 장중에서 우위를 돌아보는 듯. 이거 자체가 뭐니?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야. 중국의 호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모르면 갑자기 쫀다 솔직히. 만약에 수능에서 이걸 만났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봐. 배운 적 없다고 생각해봐. 헉, 뭐지? 하지만 결국은 얘는 중국 고사야. 무슨 상황을 나타내는 거야? 이별의 상황이야. 그치? 그냥 이별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헤어질 거야. 모든 미인이 처연하여 슬픈 빛이 많더라. 갑자기 파티 잘하고 갑자기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높은 곳에 올라서 쭉 둘러보더니 옥수를 탁 들어고 피리를 부는데 그게 막 우는 것 같고 사람들도 막 슬퍼하더래. 왜 그런 거냐면 이별을 예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피리 소리를 통해서. 시험 문제겠지? 호준아, 졸면 안 돼? 펜 들어. 졸면 안 돼. 졸면 여기 얼마나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라. 양구인이 옷깃을 여물고 물어가로되 승상이 곰을 이미 이루고 부기가 극하여 많이 부러워하고 천고에 듣지도 못한 나라. 당신 완전 성공했잖아. 당신 진짜 잘 나가잖아. 근데 풍경을 희롱하고 꽃다운 술은 잔에 가득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인생이 즐거운 일인데 자 네가 부는 퉁소소리 왜 그따위야 이러는 거야. 그치? 자 여기 중요해. 오늘의 퉁소는 옛날 퉁소가 아니로소이다 그랬어. 그럼 옛날에는 이 퉁소 어땠다는 거야? 되게 듣기 좋고 기쁜 소리였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왜 다르네? 뭐가 나타났어? 심리적 변화를 이거. 승상이 옥수를 던지고 부인 낭자를 불러 난간을 의지하고 손을 들어 두루 밝히면. 자 여러분 장면 생각해 보세요. 8명 쭉 있고요. 뒤에 시녀들도 있겠죠? 손을 쫙 가리키면서 보여주는 거. 진짜 성공했다. 거의 김정은 느낌 아니에요? 시진핑이나? 그죠? 8명. 자 북으로 바라보니 평평한 들과 무너진 언덕에. 자 보세요. 무너진 언덕이 석양이고요. 시든 풀이에요. 다 소멸의 이름이죠? 소멸의 이미지. 진시황이 아방궁이야. 진시황 누구야? 세상에 우리도 알아. 지금 우리도 알아. 우리도 아는 임금이야. 그지? 세상을 천하를 평정했던 세상을 호령했던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영원불멸을 꿈꿨던 황제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어? 저렇게 됐지. 그지? 서쪽을 볼까? 슬픈 바람. 자 슬픈 바람이 찬 숲을 불고 저문 구름이 빈산을 덮은 데는 한 무제도 유명하죠? 한 무제의 뭐야? 무덤이라. 동으로 볼까? 분칠한 성이 청산을 둘렀고 붉은 박공이 반궁에 숨었는데 명월은 오락가락하되 옥난간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자는 뭐야? 국력이 번창할 때 지어놓은 성이나 무대 이런 거는 붉은 박공 같은 거 그 무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분칠 다 우리도 궁궐 가면 지금 창경궁 뭐 덕수궁 이런 데 가면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없니? 정조 없잖아요 지금 거기. 영조 태종 없잖아. 그 얘기지. 이는 현종 황제의 태진비로 더불어 노시던 화천궁이더라. 저 화천궁은 남아있는데 지금 거기 놀던 사람 없잖아. 이세 임금은 천고의 영웅이야. 사이로 집을 삼고 억조로 친척을 삼아 호화불이 100년을 느꼈던 분인데 다 어딨느뇨 그랬어. 자, 뭐가 깨달아지는 거야? 인생의 유한함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소유는 본디. 이게 누구야 소유? 가수 그 소유 아니고 양소유. 본디 하남 땅 배옷 입은 선비라. 나 원래 뭐하는 사람이야. 벼슬이 없는 그냥 평범한 선비인데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천자 황제의 여들과 벼슬이 장상이 오르고 장수와 재산. 근데 좀 비슷한 얘기도 여러분
출장, 입상이라는 게 있어요. 출장, 입상. 이런 단어는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출장. 장수로서 나아가서 싸우는 거야. 이제 무공을 가리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수로 나아가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고전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맨날 황제가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면 영웅소설도 그렇고 맨날 나가서 다 무찌르고 오잖아요. 거기서 죽었다는 영혼 한 번도 못 봤어. 그치? 그 다음에 입상.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야? 재상이 되는 거야. 장수가 되는 거고 재상이 되는 거지. 여러 낭자가 서로조차 여러 낭자 8명이 나 다 좋다 그래가지고 서로 쫓아가지고 온정이 100년이 하루 같은 전생의 수견으로 모여 인연이 닿으면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다. 펴죠, 그죠? 우리 백년후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몫이 우리 여기 있는 이곳 칠미궁의 이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몫이 이미 메이고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시든 풀이 되었는데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면서 탄식하여 가로되 이것이 양승상이 여러 낭자들과 더불어 놀던 곳이라. 지금 내가 그렇듯이 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가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내가 별표 이 인생이 버겁지 않으리요. 여기는 보세요. 심리가 직접이야 간접이야? 인생이 더덥지 않아? 직접이죠. 이건 직접이에요. 아니리요 라고 했어. 질문이야? 무슨 법이야? 설이다. 더덥다. 답정답 거기 없어. 자, 내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와 선도와 불도가 가장 높으니 또 이 구운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불도 사상이 다 녹아있거든요. 근데 결국 위너가 누군지 보세요. 유도는 하나부터 얘기해. 생전사업과 신우 유명할 뿐이요. 생전,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죽고 난 다음에 뭐만 남아? 이름만 남아. 살아있을 때의 사업, 내가 한 일과 죽은 다음에, 왜냐면 유교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출장 입상이잖아. 입신양명이잖아. 그럼 내가 죽고 나면 뭐만 남아? 이름밖에 안 남잖아. 내 업적이랑 그거밖에 안 남아. 이런 얘기야. 생전에 일으킨 사업과 신우, 죽은 다음에 유명, 이름이 있을 뿐이야. 신선은 뭐 도교적?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물어. 이건 사실 되게 허무맹랑해 좀, 그지? 신선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 왜? 진시황, 한문제, 현종들은 다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매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게 무슨 새로운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가능해. 내 장차 장자방의 적송자를 조침을 포칙하여. 자, 가로치세요. 또 뭐예요? 중국 고사장. 모르죠? 나도 몰라. 장자방의 적송자를 쫓으면 포칙하여가 뭔지 모르지. 어쨌든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적송자를 뭔가 따라갔다는 얘기잖아. 모를까봐 뒤에 설명해 주잖아. 어떻게? 가르쳐볼게. 나 이제부터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께 일하여 관음보살, 문수보살 들어봤죠? 불교의 도를 찾겠다는 얘기야. 그것도 모르겠다면 뒤를 보시면 되죠. 불생불멸할 도를 얻어 전세고락을 초월하려 한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유한한 현세의 삶 대신 영원 불멸의 불교의 도를 쫓겠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 낭자와 더불어 반생을 쫓았다가 일조 한순간 이별하를 하니 이유가 설명되고 있네요. 슬픈 마음이 곡조에 나타난 거다 라면서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왜 그래? 그치 뭐 지금 잘 사는데 왜 그래? 이럴 텐데 이 낭자들은 전생에 다 근본이 있어. 원래 다 뭐야? 선녀지? 또한 세속인연이 지날 때니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이르되 북이 번화 중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내시니 장자방을 어이 좋게 이르리요. 장자방을 어디다 갖다 대요. 당신이 더 짱이에요. 이러고 있지. 첩등 자매 8사람이 당당히 신규 중에서 분양 예불하여 상공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니 8명이 신규라는 거는 깊은 그 규방이라는 얘기인데 규방은 뭐야? 아내자에 거쳐야 분양 예불해서 분양하고 향을 피우고 예불 불공을 드리겠다는 거죠. 돌아오시기를. 상공이 이번 행하심에 벅벅이 틀림없이 이거 잘 나와요. 문제 단어들 벅벅이 틀림없이 밝은 스승과 어진 것을 만나 도를 이루시고 다 독도한 후에 제도하소서 우리도 데려가 우리도 끌어줘 이런 얘기죠. 대희 나온다고 했지? 무슨 뜻이야? 크게 기뻐하며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좋은 일이라 내 명일로 다음날 당당히 행할 것이니 금일 여러 낭자와 더불어 진취하리라. 마지막
마지막 파리.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제가 뭘까? 주제가 뭘까? 뭐라 그랬어? 인생 무당에 대한 깨달음인 거죠. 인생 무당. 인생은 참 험한 거야. 이런 걸 꼭 하는 거죠. 자, 됐어요. 뭐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풀어보죠. 자, 글의 특징 파악. 1번. 시간적 순서. 보존소설은 시간적 순서입니다. 역순행적 거의 없어요. 그 정도의 정교함이 아직 나오기 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이 이거 잘 나와요. 꿈에서 현실로 이동하고 있다가 뭐냐면 지금 현재 꿈에서 현실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안 나왔어 아직. 양소에서 끝났어. 그지? 틀렸고. 인물의 심리와 시간적 배경이 조응 동그라미 치세요. 조응이 뭐야? 조화를 이루고 호응된다 이런 얘기야.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어울려요? 어울리죠? 이별을 고하고 인생의 끝나감, 어떤 허무함 이런 걸 나타내기에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출가의 결심 배경을 밝히고 있죠. 대화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퉁소소리, 퉁소 부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이런 문제 좀 어이없죠? 틀린 사람 없겠지? 가진 사람이 더 지독하네. 이거 아니죠? 5번. 3번. 너무 중요하죠?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뭘 느껴서? 다 몇 번이야? 문제 맞았어? 인생 무상. 자, 4번. 기억의 기능. 기억. 이거 시험 문제죠? 기억이 뭐예요? 통소소리. 몇 번? 2번입니다. 5번은 안 풀려 있다는 거죠? 잠깐 썼다가 우리 시조를 시조입니다. 고전 시간 좀 할게요. 아이고.